안녕하세요. 장구 박사입니다. 6월 둘째 주, 시장이 그래도 양호하게 출발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마감을 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일 라이브에서도,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황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중국 시장, 즉 중국 지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 이러한 위치에서 시장이 붕괴가 된다면은 투매가 불러올 수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뭐 시진핑의 발언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중국 증시를 일단은 좀 반등으로 이끌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국내 증시도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해서 가다가 10시 반 전까지 이렇게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보합 근처까지 밀리다가 중국 증시가 반등하는 걸 보고 위로 턴을 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대외적인, 즉 미국이라든지 중국 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항상 그 시장과 그런 미국의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중국 내 지수의 변동을 항상 더블 체킹을 해서 봐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장 들어가면 전일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인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증시를 억눌렀던 멕시코 관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멕시코가 고개를 숙였다라고 할 수 있죠. 어느 정도 미국의 의견을 수락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5% 관세를 무기한 연장하는 걸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결이 되면서 중국으로 집중하겠다라고 했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시진핑이 이제 주말에 나온 발언으로는 내 친구 트럼프 발언을 하고 더 악화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무역 분쟁에 관한 해결 합의에 대한 제스처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이 현재 진행형 ING의 이제 분쟁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이즈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데, 만나기 전에 정말로 이것저것 다 쏟아붓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정말로 만나기 전에 공격을 하고 나서 극적인 타결이라든지 극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장 스마트 머니는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이 환율에서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그리고 시장의 지금 반등을 지금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거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입니다. 이게 다음 주에요. 다음 주에 FOMC 이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즉 이번 주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고, 다음 주에는 만약에 금리 인하 기조로 이렇게 끌고 갔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든지 경기 펀더멘털을 양호해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갖겠다든지 이런 다른 제스처가 나오면 시장은 또 호재가 악재로 바뀌는 거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잠시 동안의 랠리를 진행을 시키는 거다. 즉 단기 상승에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여전하고요. 딱 보면은 시장이 미국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한 단기 반등의 성격이지 이게 상승은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전반적으로 상승의 이유가 상당히 적어요. 오늘 증시 보면은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었는데 이 코스피 양매수가 이제 자동차 섹터로 집중이 됐습니다. 현대기아 그리고 자동차 부품 섹터 쪽으로 오늘 강한 수급이 좀 이어졌는데요.
일단은 이제 자동차에서 한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개소세 연장, 그다음에 멕시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180일 연장을 했죠. 180일이라는 DD를 줬기 때문에 그 안에 뭔가 이런 흐름을 보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동차 관련주 하나를 좀 편입을 시켜서 볼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당히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어요. 이게 제약이죠. 이게 제약이에요. 제약에서 힘을 못 쓰니 지수가 가야 될 자리에서 강하게 가지 못했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여전히 제약은 아직 약해요. 지금 시장의 중심에 서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됩니다. 시장이 이번에 하락을 하고 이제 4월 5월 20일 5월 말경이죠. 이제 분명히 IT를 들고 있으면 버리지 마라고 했습니다. IT를 버리지 마라. 시장에 반등을 할 때 오히려 이쪽이 더 강하게 반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외를 받고 있지 않나. 아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의 트렌드, 섹터의 모멘텀, 그리고 수급이 변하기 전까지는 이쪽에서 일단은 매매를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시장 반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의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환율이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폭탄은 제조가 되고 있고, 이 폭탄이 툭 하고 터지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작년 5월 달에도 급락이 있었고, 대신 6, 7월은 어느 정도 반등이 있었죠. 그리고 7월 어느 날 이렇게 급락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을 봐야 되고, 5G 섹터 강세가 여전해요. 지난주부터 이제 넷자 붙이는 쪽으로 테마가 확산이 됐죠. 이제 S넷을 먼저 제가 언급을 했었고, 어제는 오파스넷, 스넷을 이렇게 언급을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넷도 함께 올랐어요. 즉 통신 장비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까지 지금 다 움직이고 있고, 그 외에 뭐 시가총액이 뭐 500억, 300억 하는 잡주들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테마가 주변으로 무한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보통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테마가 어느 정도 끝물에 다다랐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 주도주가 안 가는데, 주도주가 시가총액이 무거워져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100% 관련이 없고 100% 실적적인 부분에서 확신이 없는 종목도 같이 가는 거죠. 그냥 묻지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고가권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조금 부담되지만, 아직 덜 오르는 종목에서 추세가 살아 있다면 네, 아직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면 돌파로만 공략을 해야 돼요. 지금은 돌파는 짧습니다. 먹기가 짧고 굵어요. 대신 굉장히 빨리 오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면 IT 섹터 계속 강하고, 카메라 모듈, 부품주 여전히 강세고, 또 신기술 관련해서도 매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이제 요즘 조금씩 모아가는 쪽이 저는 BTS 쪽이니까 이쪽을 보는데, 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있어요. 국내 상륙 전에 저는 시세가 나올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한 3주라는 시간을 보고 있으니까 국내에 오면은 약간의 이슈화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네 있고요. 자율주행 테마 날짜 유지되고 있고, 정치 테마가 많이 움직이는데 좀 급락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급락이 안 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타점을 아직 못 잡고, 그리고 여름 관련주 쪽 네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일단 FOMC 회의가 지금 이번 주는 전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이게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수요일까지 보는 거고,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지수 편출입하는 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 전에는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된다 정도로 해서 마감할게요. 자,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보죠. 오늘 코스피는 이제 상당히 괜찮았어요. 선물도 괜찮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갔죠. 수급도 괜찮았고. 근데 코스닥이 조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 720에서 강한 저항을 좀 맞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작했을 때 720에서 바로 무너졌으니까 시가 고가로 갔다가 한번 급락시키고 올렸죠. 그래서 관전은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런 지금 저항 구간에 있는 지수를 어떻게 뚫어줄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급으로 보면 IT 좀 많이 빠져나갔어요. 이제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지니까 이게 연속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외국과 기관의 이런 부분에서 연속적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회가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개인이 다 받아버리는지, 이제부터는 이거 체킹을 해서 봐야 될 시점이 왔다. 왜냐, 양매도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증시 보면 이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고 반대로 무너졌다가 올라오면 또 하나의 단기 저점의 자리가 되니까 일단은 이 자리에서 네, 한 이틀만 지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면 되겠어요. 일단은 반등해 준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부족한 거는 거래량이 부족하다 정도로만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잠시만요. 오늘 먼저 지수를 좀 보죠. 지수를 일단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와 저항의 구간을 깨고 내려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2100포인트가 강력한 저항이고 여기를 거래량을 실으면서 뚫어줘야 돼요. 오늘 거래량은 나온 거는 좀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걸 강하게 뚫어줘야 됩니다. 여기에 변수가 환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는지 여부를 코스피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모양은 코스피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이 강력 저항 구간인데 맥스가 이 구간까지 733 구간까지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가면 또 조정을 받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정을 아니면 양봉으로 강하게 뚫어야 되는데, 그러게 여기서 양봉으로 이걸 뚫어버리면 이 힘이 엄청 세게 느껴져요. 느낌상으로. 근데 지금 그 정도까지 해서 올릴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네, 위로 올라가면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는요. 자, 오늘은 현대차를 한번 보죠. 먼저 현대차가 이제 대형주에서는 수급이 제일 좋았습니다. 제일 좋았고 추세 만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기아차도 수급이 괜찮았어요. 기관 쪽에 특히 현대 위아 강했고, 그다음 만도 또 상당히 모습이 좋아졌네요. 만도를 일단은 네, 신규로 이제 편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만도를 이제 기다렸던 21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만도를 한번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건 뭐 딱히 가격을 정하기보다도 시가 이하나 이런 분봉상에서 좀 3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만도를 이제 다시 한번 공략을 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단기 악재였던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엔화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따로 한번 체킹을 해보세요. 엔화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 부분. ABL 바이오는 여전히 아직도 보수적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 라인 안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착을 하면 긍정적으로 이때는 생각을 할 거예요. 34,750원 위에 있으면 위에서 거래량만 터져준다면 돌파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3산을 만들든지 일단 산을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다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니까 다시 차트를 만들어 가네요. 웨이의 이제 매수세가 멈추지를 않은 종목이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LG전자 이 라인에서 LG전자가 저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저항이 많은 것 같고 지금 차라리 LG전자를 공략하는 것보다 이제는 만도가 더 위치가 좋아 보여요. LG전자는 대형주가 보통 한 10% 오르면 이런 저항권을 많이 받죠. 근데 단기 저항권 받는 것 같고 생각은 이렇게까지는 갈 걸로 보여져요. 보유자는 그대로 홀딩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니커 지금은 네 딱히 메리트를 못 느끼겠는데 일단 올려놓고 이렇게 흔들면서 거래량 빠지는 거는 네 양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저가를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좀 봐봐야 되겠어요. 백광 소재는 이제 포트에서 제외하고요. 오늘 코미팜이 좀 손절이 됐습니다. 코미팜을 이제 손절이 됐고 얘를 어제 종가 이 아래 라인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가가 얘가 좀 낮았죠. 0.5% 해가지고 일단은 뭐 종배는 항상 시초에 이제 50%를 덜어버리니까 일단 시가부터 매도를 좀 하고 이 구간 이 구간 훼손할 때 그냥 전량 매도 처리했습니다. 이거 얘의 핵심은 이, 이 라인이죠. 24,650원을 지켜만 줘야 됐는데 이거를 깨고 내려오니까 밀려버렸어요 종목이. 그래서 좀 얘는 네, 좀 잘 안 된 케이스가 됐네요. 종가 베팅에서. 그럼 OLED 오늘 OLED는 야스가 좀 좋았어요. 시장에서 같은 OLED 중에 HB 테크놀로지 흐름 괜찮습니다. 얘도 충분히 다시 올라갈 것 같고 추세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 AP 시스템도 추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는 거고 얘는 5일선에 분명히 내려올 건데 시장 밀릴 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밀릴 때 잡기가 쉽지가 않죠. 시장 밀릴 때. 그리고 해성 옵틱스 이거는 지속 홀딩 해야죠. 싸요 이거 종목이 가지고 있는 사람 지속 홀딩. 그리고 슈프리마 신고가 계속 가지고 가는데 지금 들어가기가 좀 애매할 겁니다. 얘는 슈프리마 HQ 저도 매매하기가 까다로운데 일반 사람 매매하기가 까다롭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런 돌파 자리 그 다음날 들어가서 그냥 홀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종목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지금은 조금 부담돼서 신규가 들어가기가 어정쩡하네요. 이것도 종목에서 지우겠습니다. 어설프게 들어가면 네, 위험하니까. 그리고 아모그렌텍 이건 내일 네 시초가 이제 좀 낮게 출발하면은 네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탑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갈 확률이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게 될 확률이.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모그랜텍 이제 약간 상승해서 출발하겠죠. 약간 상승해서 출발하면은 네, 겁내지 말고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속임수 운봉 같아요, 오늘. 카페에서도 이거 오늘 들어가서 계시는 분은 그냥 홀딩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홀딩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뭐 이제 라이브에서 언급드렸던 돌파 종목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파스넷이 아니 아모그린텍이 이 자리일 거예요,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고, 오파스넷은 이제 뭐 단기 많이 나왔죠. 여기서 장대 양봉 2개 나왔으니까 더 가도 내 거 아니고 지금부터는 보유자 영역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5G 안에서 내일 돌파가 나올 수 있는 거 HCT라는 종목인데, 지금 이제 평소에 이 유통수가 많이 없어서 조금 그래요, 얘는. 평소에. 근데 내일 돌파가 이 도지에서 위로 나오면 이렇게 강하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요. 지금 5G에 많아요. 되게 그거 말고도 유엔젤도 있고 돌파 임박해 있는 종목들이. 그 다음에 뭐 우리넥 같은 경우는 라운드 피규어 자리에서 만원이니까 만원 한 1,500원 혹은 11,000원까지 날려서 이거 종목 털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로는 이런 종목이 수익 내기는 더 편하죠. 굉장히 빠를 겁니다, 우리넷은. 근데 이제 이런 자리에서 언급하기가 좀 부담되는 종목이니까요. PSK도 양호하고, 그리고 S모, 하남전자, 남성, 아남전자는 이제 3,000원을 안 깨야 돼요. 이제 3,000원을 안 깨고, 왜냐면은 이게 밀리면 이제 매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조심해서 네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이고,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이런 구간을 한번 올려주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요. 한 3,700원 라인까지. 이 위는 이제 기사가 나와야 돼요. 기사가 뜨면 강하게 움직일 거니까. 기사가 안 뜨면 조금 네 보조고 보는 거고. 근데 기사는 조만간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SFA도 내일 돌파 구간에 있어요. 얘가 위로 출발해서 이렇게 뽑아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런 형태가 있으면 참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타점이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위에가 타점이 되는 거죠. 위로 가면 위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돌파 매매가 경험이 좀 필요하고, 잘하면 약인데 못하면 또 독이 되니까. GMP 얘는 진짜 안 가네요. 한번 빨리 좀 가서 수익 실현을 시켜 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 깃발형이 나오고 있어요. 깃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한번 보시죠. 조금만 더 참고 인내를 가지고 보면, 이제 이걸 보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이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눌렸다가 어느 순간 이 상승 폭만큼 올라가니까 이만큼을 올려서 먹기 위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키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키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추가 매수를 좀 했습니다. 물량을 조금 늘리고 있어요. 계속. 이거 신규가 좀 들어오기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일부러 뭐 만들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차트를.
차트를 만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요. 이런 다음에 한번 슈팅 나오겠죠. 슈팅 나오면 이제 뭐 일정 부분 물량을 늘렸던 거 팔고 분명히 또 다시 내려올 거예요. 여기 내려오면 이렇게 하다가 올라가고 아니면 급락시켜서 가든지. 분명히 이제 이 재료는 사람들이 다 아는 재료이기 때문에 급락을 시켜도 제가 봤을 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종목들은. 위닉스 너무 좋은데 너무 사고 싶은데 저가를 안 줘서 못 사요. 시장이 이번에 급락을 하면 이런 거는 한번 사보는 걸로 하고, 앞으로 이렇게 종목 소개할 때 이런 가격은 조금 제가 디테일한 가격은 좀 뺄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서 이 21선 부근에 주면 한번 사봐도 굉장히 무방한 종목이 됐어요.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고 물량이 흔히 말했을 때 잠겼다라는 느낌이 좀 드네요. 위닉스에서. 그 외 뭐 여름주들이 이제 원래는 여름주 지금 현재 파세코가 대장인데, 파세코를 하는 거는 이제 단타 스캘핑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일반 투자자는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외 종목들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5G 하나 보면 서진 시스템이 시총 대비 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나마 얘는 이제 시총 대비 덜 올랐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좀 올리지 않을까 정도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해가지고 아직 그 수강 신청해 주신 분들 중에 이 연락처를 기입을 안 해주신 분이 있어서 단체 문자를 아직 발송을 안 했는데요. 그분 연락처 받으면 이제 단체 문자 뭐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 해서 이제 뭐 종목에 대한 혹은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문자로 이제 저희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